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해당하는 문제를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무리함수와 직선, 무리함수와 무리함수, 무리함수와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랑 역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무리함수를 그릴 때 항상 그려야 돼요. 무리함수는 어떤 특정 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점에서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리함수의 특징이 뭐야? 얘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누구한테서 왔냐면 원래는 조상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조상인데 근데 이 2차 함수에서 어떤 거 축을 중심으로 반을 뚝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린 애가 억울해서 그냥 가겠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쳐요. 무리함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어떠한 직선과 함수가 만날 때 안 만날 때 식을 세우잖아요. 그쵸? 지금 보면 얘랑 얘는 한 점에서 만나. 근데 판별식을 쓰면 0이 아니에요. 0보다 커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 요 잃어버린 배다른 형제가 여기에도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교점은 사실 여기에 위치를 해요. 근데 여기에도 만나진 않는데 무리함수랑 만나진 않는데 교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서 무리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직선과 무리함수가 나오면 어디랑 어디를 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이 접할 때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일 때랑 또 어디를 구하라고 하냐면 어디를 지날 때 꼭지점을 지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을 지날 때 자 꼭지점을 지날 때는 두 점이야. 그쵸?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요 부분 있죠. 만약에 함수가 직선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아예 안 만나니까. 그리고 빨간 선일 때만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요 아래 부분 흰색 빗금치는 요 부분은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리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판별식이 0일 때는 제외를 하고요. 꼭지점을 지날 때는 두 점 지나는 거니까 포함을 하세요. 그래서 얘는 포함하지 않고 얘는 포함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K가 뭐 8분의 7이고 이렇게 되면 K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8분의 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K가 노란색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판별식이 0일 때 K는 8분의 7일 때 그럼 안 만날 때는 K가 8분의 7보다 클 때 근데 선생님이 딱 이야기할게요. 대부분의 경우 안 만나는 건 안 합니다. 안 만나는 건 안 나와요.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상식적인 거. 뭐가 또 상식적이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수많은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들이 만나는 점이 다 두 점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만나는 점에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꼭지점 지날 때 최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
역함수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에서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랑 무리함수끼리 만난다 안 만난다 할 때 어떤 걸 보면 되냐면 무리함수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어요. 우상향, 좌상향, 우하향, 좌하향. 자, 그러면 얘랑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 사실 유일하진 않아. 얘는 좌상향은 아무리 잘 그려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밖에 안 그려져요. 그쵸? 그쵸? 그럼 만난다 안 만난다 할 때는 누가 누구 위에 있거나 흰색 선 위에 까만색 꼭지점이 있거나 흰색 꼭지점이 까만색 선 위에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그려줄까? 어떻게 그려야 이해가 더 잘 될까? 얘보다 진짜 가파르게 그려줄게요. 이런 느낌의 우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느낌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안 되는데? 그쵸? 그럼 얘도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런 게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겠죠? 아니면 얘가 진짜 완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얘는 몇 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점이지. 무슨 노력을 해도 한 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좌상향이든 우상향이든 한 점이구나. 그럼 우하향은요? 얘도 한 점이잖아. 뭔 짓을 해도. 그쵸? 근데 누구만 좌하향만 달라요. 얘는 두 점에서도 가능해. 안 만날 수도 있고요.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두 점에서 만나다가 다시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할 때 누가 누구 위에 꼭지점에 있냐 이런 것들을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역함수와의 관계. 자, 이제 역함수를 한번 볼 건데요.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하여 무엇이다? 대칭이다.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은 반드시 만난다? 아니다. 안 만날 수도 있다. 안 만날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요렇게 되면 접하면 만나요. 만나.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래프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선 내에서는 무엇을 하는 함수는 증가를 하는 함수는 반드시 어디 위에서만 만난다? y는 x 위에서만 만나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교점이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원래 함수랑 y는 x 위에서 만난다 라고 해도 되고요. y는 x랑 역함수랑 만난다 해도 되고요.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만난다 라고 해도 되는데 누가 제일 간편하다? 보통 얘가 제일 간편하다. 근데 간혹 가다가 두 점에서 안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주장이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뭐예요? 잃어버린 형제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라니까. 이 2차 함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있어? 잘려버린 반쪽이 있고 무리함수 입장에서도 잘려버린 반쪽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만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도 만난다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리함수를 그릴 때 판별식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판별식 반드시 써야 돼.
근데 판별식 2랑 똑같이 중요한 게 뭐다? 그래프다, 그래프.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요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요 까만색 함수를 선생님이 임의로 마음대로 해볼게. 루트 2x 플러스 3 빼기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x 정의역의 범위는 크거나 같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y는요? y는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 역함수 돌려볼게요. x 선생님은 바로 바꿔요. 그냥 바로 바꾸는 게 좀 마음 편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양변 제곱, 그 다음에 얘 넘기면, 그럼 이제 마지막에 2분의 1 곱해주면 역함수 구했네요. 그쵸? 그럼 틀린 거예요. 뭘 안 했어? 이거는 2차 함수잖아. 우리는 2차 함수의 절반만 구해야 된다니까? 그럼 그 절반은 뭐예요? 역함수를 돌렸으니까 범위도 돌려줘야 돼. y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이게 진짜 키포인트야. 이거 진짜 쉽거든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뭘 안 해? 범위를 안 나눠. 범위를 안 나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얘는 뭐야? 그냥 2차 함수야. 얘만 있으면. 근데 얘까지 있어야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아닌 무리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역함수의 무엇을 구해달라? 역함수를 구해달라.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달라라고 하면 반드시 범위도 써줘야 돼요. 범위 안 써주면 그냥 틀린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쉬워.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이쯤에 있고 이제 이 친구의 역함수가, 조금 정밀하게 한번 다시 바꿔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역함수 관계인 무리함수와 이차함수 절반이 있대요. 근데 어떤 놈이 지나가냐면, 이번에는 보통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1.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데, 자, 그러면 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누구와 1차 함수와 흰색 선과 파란색 선이 만나는 두 점을 보통 PQ라고 하거든요. 이때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빼기 2라고 해봐요. 그럼 얘를 역함수로 돌리면, 이거 공식도 있어. 근데 공식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 공식 외워두면 좋지. 근데 공식 까먹으면 어떡할 건데. 그쵸?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y는 루트 x 빼기 2고 쟤는 y는 x 제곱 플러스 2예요. 근데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보다 0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k값과 그때의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a, a 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 이거 있죠. x를 넘겨볼게요. x 더하기 y는 k가 돼요. 그러면 얘랑 얘를 넣어봐. a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2는 k가 되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건 얘를 누구 대칭,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a 제곱 플러스 2, a가 역함수 위에 점이면서 동시에 파란색 선도 지나지 않겠어요? a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a가 k.
둘 다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랑 뭐 사이의 거리 a, a제곱 플러스 2와 a제곱 플러스 2, a와의 거리를 구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이 요것도 공식으로 외워두라고 했는데 알파, 알파와 베타, 베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알파, 베타와 베타, 알파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얘는 기울기가 1일 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이거 둘 다 똑같아. 절대값 큰 수 빼기 작은 수에 루트 2 곱해주면 돼요. 그럼 a제곱 플러스 2가 더 크니까 a제곱 플러스 2 빼기 a에 절대값 씌워놓고 루트 2를 곱해주면 거리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산기평 코시 슈바르츠 혹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친구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묶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 이렇게 묶이는구나. 그럼 이렇게 묶이려면 얘를 풀어서 써주면 a제곱 빼기 a 플러스 4분의 1이 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4분의 1을 더해줬으니까 빼주면 되겠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위의 식을 묶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써주게 되면 플러스 4분의 7 절대값 루트 2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소값 최단거리 4분의 7 루트 2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무슨 값을 알 수가 있다? k 값을 알 수가 있다. k는 4분의 13이 나오게 될 겁니다. k 13이 아니라 11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무리함수 거의 총정리 느낌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 언급을 싹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리함수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다? 첫 번째로 뭐부터 한다? 꼭지점부터 찾는다. 두 번째로 방향성 찾아줘서 그린다. 세 번째로 어차피 만난다 안 만난다 나오면 판별식이 0인 점과 꼭지점 지나는 점을 찾아줘야 된다. 역함수가 나온다. 그럼 반드시 이건 모든 함수 통틀어서 y는 x 해줘야 된다. 만약에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혹은 역함수를 구해주시오 라고 하면 주의해야 되는 게 x와 y의 범위도 역함수는 바뀌게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알려줬던 알파, 알파와 베타, 베타의 거리 구하는 공식, 알파, 베타와 베타, 알파의 거리 구하는 공식 요거 총 5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웬만한 무리함수는 다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요 정도로만 합시다. 설명 끝.